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존재를 정의해봐라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존재는 관계다. 왜냐하면 존재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연결을 배제하면 설명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리고 이 세상과 우주와 나의 연결이 끊어진다면 나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존재는 관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 그럼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전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사랑하고 떠나는 찬란하고 슬픈 이야기. 그러니까 존재함은 관계인데 저는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다?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이별이 있고 떠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찬란하기도 하지만 되게 슬픈 그런 이야기를 쓰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에게 사랑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참 대답하기 좀 난감한데, 앞으로는 제가 이제 저에게 사랑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제가 오늘 추천해 줄 책을 소개해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책은 바로 러브 액츄얼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러브 액츄얼리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실제로 러브 액츄얼리의 감독님인가요? 예, 감독님인 리처드 커티스 감독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그 추천평도 써 주셨거든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그리고 왜 사랑하는가에 대한 과학입니다. 여기 러브 액츄얼리가 팩츄얼리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책인데요. 여기 이제 부제가 과학인데, 이 과학이란 단어 자체가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책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진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사랑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가 참고 문헌만 이게 70페이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고 문헌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심리학, 생리학, 뭐 통계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사랑, 이별, 연애, 더 나아가서 뭐 여러 가지 불륜 이런 것들에 대한 거의 모든 어떤 과학적 접근이 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 들으면 되게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연구서적 같고. 근데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저자인 로라 무차 이분이 이 책을 쓰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리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런 연구 자료를 보신 게 아니라 그 40개국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대상도 너무 다양하고 나이도 몇 살인가요? 8세에서 95세에 이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그 행복한 이야기, 아픈 이야기들을 다 인터뷰를 해서 그 학문적인 연구와 정말 잘 버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이 나오고요, 사랑관이 나오고요, 이별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되게 부드럽게, 의외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책이 읽혀지는 그런 책이고, 게다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으로만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통계와 생리학과 심리학으로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철학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철학자가. 그래서 철학자가 많이 등장하고 철학자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게다가 우리가 인생 자체가 사랑하고 이별을 하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공감이 되고, 또 나의 경험담, 누군가의 내 친구와 내 지인과 내 가족의 경험담이 같이 비슷한 경험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이 과학이라고 써져 있어서 갖고 있는 그 딱딱함이 아니라 우리가 좀 몰입하면서 대신 사랑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어떤 자신만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한,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같이 버무려져 있는 훌륭한 명저가 바로 러브 팩츄얼리입니다. 이 책은 영국에서 나온 책이고요. 올해 나온 책입니다. 올해 나온 책, 올해 번역이 돼서 너무나 좋다는 생각이 들고,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책이고, 그리고 아마존 평점도 5점 만점에 4.7, 매우 높은 청점을 받고 있는, 여러분께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고, 사랑이 무엇인지, 이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과학과 통계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저자분이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에 대한 그 취지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잃은 게 내 삶에 영향을 주리라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몰랐다. 그런데 나는 나를 예뻐해 주시던 할아버지만 잃은 게 아니었다. 할아버지를 잃으면서 나는 단 하나뿐이던 헌신적이며 로맨틱한 인간관계, 즉 할아버지와의 인간관계도 잃었다. 그 결과 나는 그런 인간관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려 무지 애를 썼다. 나는 대체 어찌해야 할 줄 몰랐다. 그리고 수많은 의문에 휩싸였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까?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까? 파트너한테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 한 사람의 양육 환경이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사람들은 왜 불륜을 저지를까? 욕정과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할까? 떠나야 할 때라는 건 어떻게 할까? 그 저자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할아버지를 잃고 나서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천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여기 의문들의 답변이 바로 이제 이 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이 저자의 인생을 갈아 넣은 책이에요. 책입니다. 그래서 이후 10년 넘게 나는 공항과 상점, 시장, 카페, 레스토랑, 술집, 병원, 공원,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버스, 기차, 비행기 배 등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버스에서 프로 미식축구 선수를 인터뷰했고,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모델을 인터뷰했으며, 지방 기차역에 근무하는 성서부도 인터뷰했다. 그 외에 종교의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남성, 여성, 성전환자, 동성애자, 이성애자, 미혼자, 기혼자, 별거 중인 사람, 이혼한 사람, 미망인, 자녀가 있는 사람, 자녀가 없는 사람, 임신부, 일부 일처제, 미혼애, 일부 일처내, 미혼애, 바람 피운 사람, 배우자가 바람난 사람, 가정에 충실한 사람 등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다. 나는 프랑스와 폴란드, 스페인어 그리고 영어로 인터뷰를 했다. 또한 모든 대륙에서 400km가 넘게 돌아다니며 8세부터 95세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이 풍부한 인터뷰, 그 자료를 토대로 이 책이 쓰여졌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실질적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랑에 대해서 또 이별에 대해서 또 인생을 살아가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명언들이 쏟아집니다.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은 1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인터뷰를 했다. 그것이 담긴 책이 이 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옮겨 쓰고 편집하면서 나는 내가 들은 이야기들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나는 각종 대학 교재와 학술지 등에 파묻혀 지냈고, 열심히 밑줄을 치고 견줄치를 붙이고 방대한 양의 노트를 작성했다. 로맨틱한 사랑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은 사람은 나뿐이 아니겠지만 아마 나처럼 강한 호기심과 끈기를 갖고 이 문제를 파고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나는 심리학과 철학,
대학실에 공부한 분야에 초점을 맞췄으나 곧 다른 분야들도 파고들었다.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모든 관점에서 다가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다 내가 탐독했던 책들의 저자들을 찾아가 질문을 하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으며 하면서 내 연구는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된다. 이제 인터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어떤 학술 자료들을 보게 되는데, 연구하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썼던 사람들, 또 연구자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게 늘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네.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필히 어떤 연구 과정을 거쳐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인터뷰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모든 이유를 우리의 행동에서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경우 실은 그 사람에게서 발산되는 페로몬이나 우리의 애착 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코가 못생겨서라는 식의 이유를 찾는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의 잠재의식과 감정과 생리작용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학문적 이론과 연구, 특히 심박동수나 땀 같은 생리학적 수치를 측정을 포함한 연구나 신경학 과학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내 자아를 끄집어낼 수 있었으며 학문적 이론들을 통해 사물을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내 행동 및 사고 패턴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어떤 사실을 접근할 때, 어떤 우리가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되게 중요한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식으로 표현하면 주마우 주민.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을 볼 때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이제 만원경으로 볼 수 있고 둘 다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정량적, 정성적. 빅데이터, 스몰데이터. 쉬운 얘기하면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지만 정확한 의사결정을 낼 수 있고 내가 알고자 하는 주제를 정말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께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정통하게 원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어떤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좀 더 성공률이 높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돼요. 정량적, 정성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이론과 책과 학문과 통계를 보되 어떻다? 현장에 가서 현장 정보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봐서 미시적으로 스몰 데이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두 개가 버무려질 때 퀄리티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1000페이지가, 그러니까 1000개가 넘는 참고 문헌이 있는과 동시에 수백 명, 40개국의 수백 명, 그것도 8세부터 95세인 사람들의 수백 명의 인터뷰한 내용들이 버무려져 있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책 같은 경우도 의문점이 있으면 그 직접 저자를 찾아서 저자 인터뷰가 들어있는 그런 매우 훌륭한 책이 러브 패츄 얼리는 책인데요. 그럼 이 책에 나온 것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께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아서 아론과 그의 동료들은 사람들을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스캐너 안에 밀어 넣은 뒤 일반인의 사진과 몇 개월 전 사랑에 빠진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본 순간 사람들의 뇌 안에서 보상체계 부위가 가장 활발히 움직였는데, 우리가 약물을 할 때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부위 역시 그 보상체계 부위이다. 예를 들어 코카인과 암페타민을 흡입하면 보상 경록 내 도파민 수치가 높아지는데, 사랑이나 욕정에 빠질 경우 마취제를 맞았을 때처럼 몽롱한 느낌이 드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사실 사랑과 욕정이 마취제보다 훨씬 더 강력할지도 모른다. 중독된 뇌의 움직임을 전문을 하려는 심리학 박사 사라 레이보비츠는 약물들이 뇌 안에서 강력한 변화들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 무엇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을 때만큼 그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제목이 내게 약물을 주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약물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수치를 들어 설명하자면 1,500명 이상의 성인들을 상대로 행해진 200개 이상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사람들 중 58%는 안정형 애착 스타일의 사람들, 23%는 회피형 애착 스타일의 사람들, 그리고 그 나머지 19%는 불안형 애착 스타일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수치들은 언어나 국가와는 관계가 없었다.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착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형, 불안정형으로 나눌 수 있고, 불안정형은 얘기했던 것처럼
회피형과 불안형으로 나눌 수 있고, 그 하위 분류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해결형 애착 스타일인데, 이런 애착 스타일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연애 방식이 다르고요, 이별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형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되게 통계를 보면 뭐죠? 10명 중에 6명은 안정형이지만 10명 중에 4명은 불안정형이에요. 그렇죠? 내가 안정형이 아니라면 안정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꿀 수 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정형 애착 스타일의 그 애인을 만나거나 배우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우리 관계를 리딩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불안정한 애착 스타일 사람이 안정의 애착을 획득하게 됩니다. 안정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외에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색이 애착 스타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다. 뭐죠? 사색이 중요한 건데 읽어드릴게요.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여성들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주 사색적인 여성들은 거의 다 안정형 애착 스타일의 사람들이 되었지만, 전혀 사색적이지 못한 여성들은 6%만 안정형 애착 스타일의 사람들이 되었다. 다시 말해 아주 사색적인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불안형 애착 스타일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안형 애착 스타일을 바로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 애착 스타일은 워낙 공고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아니다. 사색하는 법, 당신 자신의 정신상태와 다른 사람들의 정신상태 모두 대해 배우고,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를 끄집어내 처리하는 법을 배우고, 또 당신의 감정들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들, 설사 그 역사가 끔찍하다 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당신 자신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뇌의 작용과 같습니다. 뇌를 바꾸는 거와 같아요. 뇌 가소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뇌의 가소성 뭐죠? 뇌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사색. 나에 대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그냥 충실한 게 아니라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고, 반성을 해보고, 또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사색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어떻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어떤 걸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나는 뭘 실수했을까, 난 뭘 잘하고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속칭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죠. 메타인지. 제가 이제 완벽공부법,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저희 빼야돼 얘기하죠. 메타인지 높으면 뭐가 달라지죠? 전략이 달라집니다. 전략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방법이 어떻게 된다? 사색할수록 안정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책에 대해서는 각 스타일마다 어떤 특징이 있으면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되는지, 배우자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는지 장단점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6개 대륙 37개국에서 무려 1047명을 상대로 실시된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13가지 특성의 선호도를 매겨봤는데, 남성과 여성 공이 선호도 1위로 꼽은 특성은 다정함과 이해심이었다. 선호도 순으로 그들이 있는 것은 지능, 멋진 성격, 건강 등이었다. 맞죠? 남녀 관계에서 1위로 뽑는 게 뭐다? 다정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정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갈구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다정하다면 그것만큼 배우자한테 큰 행복을 주는 것도 없고, 다정함만큼 엄청난 경쟁력, 연애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다정함 다 좋잖아요.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만일 피타고라스나 사르트르 또는 다른 실존주의 사상가들의 말이 옳다면, 크든 작든 또는 적극적이든 적극적이 아니든 당신이 내리는 각 결정은 미래의 당신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만일 사실이 그렇다면 내가 이 장을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당신은 로맨틱한 파트너에서 어떤 걸 찾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야 했던 것이다. 이 장이 4장인데요. 내가 그 무엇보다 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이
파트 읽어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 그 관계 속에서 그걸 시작으로 오는 모든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해, 파트너에게 그 원하는 걸 요구를 하고, 혹은 그 요구 추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등등, 이런 관계가 형성됐을 때 결국 관계의 종착역이 무엇이냐면 내가 변한다는 거죠.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꼭 어떤 질문과 같냐면 뭐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철학적 깊이가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 어떤 연구 자료, 통계, 또 철학자의 이야기들을 잘 조합해서 나온 장이 이제 4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 그 사람이 끌리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네게 말이 옳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 어쨌든 두 사람 간의 케미를 만들어내는 건 즐거운 음악, 데이트, 상대의 몸에서 난 냄새, 여성의 배란기 등이다. 그리고 당신이 상대를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마음먹은 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한테 상대가 함께 이세를 만들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상대의 성격이 믿을만 한다던가 상대가 장기간 함께 잘 지낼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에 어떤 욕종을 느꼈을 때, 처음에 속칭 사랑에 처음에 빠졌을 때, 이게 이제 사랑과 욕종을 그 의미로 구분하고 또 학문적으로 바라보고, 또 로맨틱한 사랑과 동반자적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에 느끼는 우리 케미가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 욕망, 욕정, 혹은 우리가 처음에 첫인상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난 얘가 뭐 때문에 처음에 좋았어, 우리 얘가 뭐가 마음에 들어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그 설명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음악이나 내가 여성 같은 경우는 내가 배란기인지 아닌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냄새를 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욕정, 욕망, 또 처음에 로맨틱한 사랑에 빠지는데 일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누군가를 만날 때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판단을 할 때 이러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주변 환경들이나 여건들을 배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만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났을 때 어떤 음악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어떤 무서운 걸 본달지,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가슴 뛰는 일을 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체험하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서운 거나 뭐 롤러코스터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는 건데, 이 상태에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가슴이 뛰는 건가? 라는 무의식적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나?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는 것이죠. 활용할 수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 얘기했던 것들, 왜 이런 음악이나 냄새나 배란기들이 어떻게 인간관계, 특히 연애 관계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밀레나는 이렇게 말을 잇는다. 결혼하라는 사회의 압력이 있어요. 이제 이 사회를 그들이라고 여기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파혼할 경우 누가 가장 먼저 비난할까요? 그 사회가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바로 그 사회가 이제 와서 당신을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사회가 당신 아이들 양육비를 도와줍니까? 아니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를 때 심리학자 면담에 필요한 돈을 내줍니까? 사회가 임대료를 줍니까? 옷값은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비난이나 하죠. 이런저런 걸 하라고 등 떠밀며 놓고 막상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허구없는 당신에 대해 무언가를 떠들어댑니다. 내 생각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예쁜 아이들이 있고 멋진 가정을 꾸려도 사람들은 늘 뭔가 말할 거리, 뭔가 평할 거리, 뭔가 비난할 거리를 찾아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먼저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결혼을
주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이왕이면 결혼하고 애 낳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런 것이 상대방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잘 못했어. 제가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압력은 뭐죠? 예, 꼰대적 발언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되게 약한 폭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조차도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강하게 권장은 안 하려고요. 저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나는 결혼했더니 좋더라, 아이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뭐 결혼해라, 애 낳아라 이렇게 강요를 하기보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어떻죠? 예,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행복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그걸 맥락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그렇죠? 볼까요? 왜 맥락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결혼을 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다 보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관계의 질에 대한 문제를 놓치게 된다. 이 책은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육체건강 측면에서 볼 때 잘못된 관계를 맺고 사는 것, 특히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할 경우보다는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중국, 일본, 대만, 한국에서 8,528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를 따르면 결혼을 했지만 불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건강이 더 안 좋았다. 상기도 감염에서부터 천식, 심혈관 질환, 위궤양에 이르는 질병들의 경우 두 사람 관계에서의 심한 갈등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시대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부지기수인 것이다.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든 관계를 맺는다는 접근 방식을 취할 경우 상상 이상으로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당신 주변 사람들은 좋아할 것이라는 것. 뭐죠? 주변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혼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억지로 맺기 위해서 나이가 됐으니까, 시기가 왔으니까 결혼해야지, 연애해야지. 예, 그렇게 접근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예, 오히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는, 누군가와 이제 결혼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참 임팩트가 있었어요, 저희한테. 예를 들어 앤디는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뜨거운 것의 반대는 뭔가요? 차가운 거죠. 뜨거운 게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반대가 어떤 건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뭔가요? 이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끔찍한 짓이죠. 칼로 찌르거나 같은 것이니까요. 상대를 이용하다 보면 사랑도 끝나는 거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당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하며 또 삶의 어떤 지점에선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 당신 자신도 죽게 된다는 사실 또한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얄롬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이 고립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이며 그런 다음 그 고립감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고통을 사랑으로 상쇄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도구처럼 이용하지 말고 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으며 물에 빠지는 걸 피하려다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게 된다.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성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상대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죠? 이용하는 거예요. 뭐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나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사랑의 정반대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해야죠.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당신은 일평생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신분석가 에리 프롬은 당신이 먼저 홀로 서기를 못한다면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노라고 주장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먼저 누군가를 일평생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점검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뭐죠?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 책은 불륜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별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고
또 부부의 안에 갈등, 이혼이 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나오고, 데이트, 폭력, 또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사별, 이제 떠나보냈을 때 남겨진 사람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존재는 관계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사랑과 이별을 하는 거를 제가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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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사랑하고 슬픈 이야기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럼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께서 이 러브 팩츄얼리 이 책을 읽으신다면 우리가 좀 더 사랑에 대해서 또 이별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인생 자체가 사랑을 하고 사는 삶이라면 사랑에 대한 지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사랑할 때도 아이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상대방을 사랑할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어떻죠? 사랑을 더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이 책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지식, 또 철학, 또 깊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더 찬란해지고 여러분의 존재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